ではセッション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 URP におけるレンダリングパスとグローバル 안녕하세요.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URP의 올바른 렌더링 경로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선택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살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라키 카즈야라고 합니다.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재팬의 커스터머 석세스 팀에 속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예전에는 게임 회사에서 주로 모바일 게임의 그래픽 부문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URP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라이팅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 기초 지식은 렌더링 패스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 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선택할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세션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사이트, 동영상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패스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선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는 자유자재로 조합하면 되는데요. 타겟 디바이스에 맞춰서 원하시는 조합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먼저 URP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P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유니티가 지원하는 모든 플랫폼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큰 메리트인데요. 최근에는 단일 플랫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PC, 콘솔, 모바일까지 지원하는 게임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게임을 만드시거나 또는 계획 중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경우에 URP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한 URP는 하이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URP 이전에 존재한 빌트인 파이프라인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묘화를 할 수 있습니다. 로엔드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서도 스무스하게 게임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수의 렌더링 패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옵션이 존재하죠. 하이 퍼포먼스를 가진 가벼운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보다 고품질의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각 옵션에 대한 설명과 선택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신 유니티의 렌더링 기능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신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릴 설명은 렌더링 패스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선택과도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도입된 큰 기능은 이 세 가지인데요. 먼저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입니다. 이것은 유니티의 새로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동적인 오브젝트와 정적인 오브젝트 양쪽에 모두 대응을 합니다. 동적인 오브젝트라는 것은 플레이어 캐릭터 등 움직이는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정적인 오브젝트는 배경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다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는 어떤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도 그를 위한 기능을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APB에 관해서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섹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PU 레지던트 드로어인데요. 이는 오브젝트가 많을 때의 묘화 퍼포먼스를 상승시키는 옵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디퍼드 플러스입니다. 이는 유니티 6부터 유니티 6부터 도입된 기능으로 가장 새로운 렌더링 패스 옵션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렌더링 패스 섹션에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보다 고품질의 라이팅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입니다. 그러면
GPU 레지던트 드로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오브젝트가 있는 씬에서 유용한 기능인데요. 주로 렌더링 CPU 시간을 절감하는 기능으로 메쉬 렌더러가 그 대상입니다. iOS A12 칩 디바이스는 아이폰 XS 세대인데요. 렌더링 시간이 22ms에서 15ms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2에서도 26ms에서 17ms로 줄어들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오른쪽 가든 씬은 이 기능에 아주 잘 맞는 씬입니다. 건물은 하나의 큰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둥, 바닥, 벽 등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른바 키트 배싱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GPU 레지던트 드로어는 이러한 오브젝트가 많고 또 같은 종류의 오브젝트가 많은 경우에 유효하게 쓰입니다. 가든씬이 URP 샘플 프로젝트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씬에서 GPU 레지던트 드로어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GPU 레지던트 드로어가 유효할 때에는 GPU 오클루전 컬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뎁스 버퍼를 참조해서 다른 오브젝트 뒤에 있는 오브젝트는 렌더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이미지에는 색깔이 들어가 있음을 아실 수 있는데 파란 부분은 오브젝트가 조금 컬링된 것을 나타내고 초록에서 노랑이 될수록 이보다 많은 오브젝트가 컬링된 것을 나타냅니다. 나무 뒤 그리고 가운데 실내 오브젝트는 오브젝트가 많아서 컬링이 많이 되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는 예전부터 오클루전 컬링이 구현되어져 있었는데요. 이는 사전에 어느 위치에서 어느 오브젝트가 보이는지를 사전에 계산해서 컬링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씬을 구축한 후에 베이킹을 했어야 됐고 베이킹 시간과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용량을 확보해야 됐습니다. GPU 오클루전 컬링은 렌더링 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베이킹 작업이 필요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있었던 오클루전 컬링과 GPU 오클루전 컬링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기능이 좋을지 또는 동시에 유효화시키는 게 좋을지는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테니 실제로 여러분들 움직여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GPU 레지던트 드로어도 그렇고 GPU 오클루전 컬링도 마찬가지로 렌더링 패스가 포워드 플러스 또는 디퍼드 플러스라면 체크박스에 체크만 해서 유효화시켜서 쓰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링크는 URP 이북인데요. 장장 189페이지에 걸쳐서 URP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GPU 드리븐 렌더링 인 유니티는 디스커션 스레드로 GPU 레지던트 드로어와 GPU 오클루전 컬링에 대해서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렌더링 패스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라이트 기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의 설명을 들으심으로써 유니티에서 오브젝트가 어떻게 라이팅 되는지를 아마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팅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복수의 요소로 나눠져 있거든요. 먼저 다이렉트 라이팅과 인다이렉트 라이팅이 있는데요. 그리고 디퓨즈와 스페큘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조합해서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스페큘러 이렇게 4개의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영상의 9에 주목해 주세요. 라이트는 디렉셔널 라이트만 있고 주위 환경에 영향도 있습니다. 앞으로 요소별로 이 9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라이팅과 인다이렉트 라이팅인데요. 왼쪽 다이렉트 라이팅부터 보겠습니다. 9의 절반은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밝고 반대쪽은 어둡습니다. 다이렉트 라이팅은 이렇게 광원에서 직접 빛이 닿은 결과입니다.
오른쪽 인다이렉트 라이팅은 빛이 한번 다른 오브젝트에 일단 닿고 그 영향을 받았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태양광이 비추면 바닥과 일부 벽에 밖에 빛이 닿지 않는데도 실내 전체가 밝아지죠. 이는 바닥에 닿은 빛이 반사되어서 방 안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다이렉트 라이팅입니다. 한 번 닿은 빛이 반사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빛의 표현이 부드러워지고 물체가 비춰지는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다이렉트 라이팅과 인다이렉트 라이팅에서는 각각 다르고 인다이렉트 라이팅을 실현하는 기술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디퓨즈와 스페큘러입니다. 디퓨즈는 한마디로 우툴두툴한 표면 반사이고 스페큘러는 반들반들한 표면 반사입니다. 디퓨즈 왼쪽은 디렉셔널 라이트가 비추기 때문에 밝습니다. 이것이 다이렉트 디퓨즈입니다. 또한 디퓨즈의 어두운 쪽, 그러니까 구의 그림자진 면적을 보시면 오른쪽 벽에 오렌지색이 반영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다이렉트 디퓨즈입니다. 스페큘러는 오른쪽 이미지인데요. 왼쪽 위에 반짝 빛나는 부분이 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또한 그 이외에는 거울과 같이 주위의 풍경이 비추어지는데요. 이것이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URP의 리스 쉐이더를 보신 분은 스무스니스라는 항목을 잘 아실 텐데요. 스무스니스를 0으로 두면 디퓨즈만 표현되고 1로 하면 스페큘러만이 표현됩니다. 이는 스무스니스는 표면의 거친 정도의 파라미터이므로 0으로 하면 우툴두툴하고 1로 하면 매끈매끈한 머티리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개로 한번 다 나눠볼까요? 이렇게 보면 바로 아시겠죠? 각 이미지 아래에다가 대응하는 유니티 기능을 제가 써놓았습니다. 먼저 다이렉트 디퓨즈 보시면요. 이것은 디렉셔널 라이트, 포인트 라이트 등의 라이팅 컴포넌트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이렉트 스페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빛이 닿는 면을 밝게 하거나 색을 입히는 경우에는 라이팅 컴포넌트의 인텐시티와 컬러를 바꾸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다이렉트 디퓨즈입니다. 이 스크린샷은 방금 전 씬과 같은 것이라서 오른쪽에 오렌지색 벽이 있죠. 때문에 구의 오른쪽에 오렌지색이 비춰져 있습니다. 대응하는 컴포넌트는 라이팅 윈도우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인바이런먼트 라이팅과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라이팅 윈도우의 인바이런먼트 리플렉션즈의 설정과 리플렉션 프로브에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나 매끈한 표면에 반사돼 보이는 이 현상은 이 기능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신 구는 이 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픽의 중요한 요소인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URP에서는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자를 만들고 싶었던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URP의 섀도우 맵의 설정을 봐더라도 색깔 설정은 없습니다. 이는 다이렉트 라이팅과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관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바깥에 있는 오브젝트는 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와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를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에 있는 결과는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고 인다이렉트랑 비교하면 좀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림자로 인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파란색 그림자를 만들고 싶으면 인다이렉팅의 결과를 이렇게 파랗게 해야 되죠. 이렇게 방금 전 말씀드린 내용으로 그래픽스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라이팅은 4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이렉트 디퓨즈, 인다이렉트 디퓨즈, 다이렉트 스페큘러,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의 결과를 조합해서 라이팅이 만들어지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사용해서 라이팅을 만들 때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파악하면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쉐이더에서 커스텀 라이팅을 할 때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시면 리쉐이더로 라이팅된 오브젝트 안에 커스텀 라이팅된 오브젝트를 넣어도 어색함이 아마 덜해질 겁니다. 그러면 렌더링 패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각 기능의 설명을 하고 실제 어떻게 선택할지를 다음 섹션에서 설명드릴게요. 사용할 수 있는 렌더링 패스는 4개입니다. 포워드 렌더링, 디퍼드 렌더링,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플러스 이 4개입니다. 렌더링 패스는 유니티 6.1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렌더링 패스는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APB, GRD에 영향을 줍니다. 렌더링 패스에 따라서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거나 퍼포먼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각 렌더링 패스의 특징을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을 뽑아 보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 참 알기 쉽죠? 포워드는 로엔드 디바이스에 맞는데요. 오브젝트별 에디셔널 라이트의 개수는 최대 8개로 제한되고 리플렉션 프로브는 최대 2개까지입니다. 그리고 APB, GRD 등의 새로운 기능은 여기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디퍼드는 포워드의 에디셔널 라이트 상한선을 없앤 것입니다. 때문에 라이트 수에도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플러스와 디퍼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APB, GRD 등의 최신 기능들도 지원이 됩니다. 주의점은 오브젝트별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의 상한선은 없지만 플랫폼에 따라서 카메라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 수에는 제한이 있는 점입니다. 씬 안에서의 상한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카메라가 현재 순간에 렌더링하고자 하는 범위의 라이트 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워드 렌더링은 어떤 게임에 잘 맞을까요? 타겟은 로엔드와 모바일 VR 등을 포함한 유니티가 움직이는 모든 디바이스가 될 겁니다. 게임 내용으로는 좀 캐주얼한 3D 게임 그리고 2D 게임일 겁니다.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도 포워드가 잘 맞습니다. 어쨌든 빠른 렌더링 패스가 필요하다면 포워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디퍼드 렌더링입니다. 이것은 포워드 렌더링에 비해서 많은 라이트를 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수의 가로 등 횃불 같은 오브젝트를 놓거나 마법 이펙트에 라이트가 들어오게 하는 등 에디셔널 라이트를 복수게 사용하는 게임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씬이 필요한 3D 게임에 적합합니다.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플러스는 비교적 새로운 URP 렌더링 패스입니다. 많은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에 대응하고 APB 등 새로운 기능에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APB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해주세요. 또한 GRD에도 대응합니다. GRD는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오브젝트 수가 많을 때 퍼포먼스를 향상시켜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보면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플러스는 비주얼을 중시하는 3D 게임에 잘 맞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URP 기능이 포워드 플러스와 디퍼드 플러스 중 하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디퍼드 플러스를 구현했느냐고 하시면 무거운 씬 등에서는 디퍼드 플러스 쪽이 빨라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쉐이더를 쓰는 것이 장점이라면 G 버퍼를 사용한 커스텀 포스트 이펙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 커스텀 포스트 이펙트를 만들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퍼포먼스상 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점에서 각 렌더링 패스에서 퍼포먼스를 측정해보고 빠른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입니다. 렌더링 패스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개요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다이렉트 디퓨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인바이런트 라이팅, 그리고 라이트 맵, 엔라이팅 리얼 타입, 라이프 프로브, 그리고 어댑티브 프로브 볼륨입니다. 네, 복습을 해두면 인다이렉트 디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서 그림과 같이 주변 벽 등에 반사된 빛이 닿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그 오렌지색의 반사된 빛이 구의 오른쪽을 오렌지색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정적인 오브젝트하고 동적인 오브젝트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배경 등을 움직이지 않는 신상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맵과 리얼타임 GI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등을 움직이는 오브젝트에는 라이트 프루브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또 정적 오브젝트와 동적 오브젝트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인바이러먼트 라이팅하고 APV입니다. 이렇게 5가지 기술은 각각 장점과 제한이 다릅니다.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인바이러먼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타겟에 적합하고 또 정적 오브젝트, 동적 오브젝트 모두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런타임에서 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GI, 또 업데이트 인바이러먼트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즉시 반영되지는 않고요. 매 프레임마다 호출하는 것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라이트 맵입니다. 이것도 모든 타겟에 적용됩니다. 다만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적 오브젝트 전용으로 텍스처의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 베이킹 시간은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품질을 낮춰서 베이킹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을 베이킹을 하고 또 게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 이 베이킹 타임은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길긴 합니다만 인피6에는 GP가 정식 버전이기 때문에 예전 것은 좀 짧습니다. 또 엔라이팅 리얼타임 GI는 하이엔드용으로 정적 오브젝트 전용입니다. 빛의 색이하고 또 방향을 바꾸면 저녁 조명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기술입니다. 여기도 베이킹이 필요하고요. 텍스처에 실시간으로 반영할 때 사용하는 정보를 기록합니다. 라이트맵만큼은 아니지만 베이킹 시간도 걸립니다. 다음은 라이트 프로브인데요. 모든 타겟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적 오브젝트용이고 라이트맵이라든지 리얼타임 GI와 함께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리얼타임 GI를 사용했다면 리얼타임 GI 측에서 계산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베이킹 시간은 비교적 짧지만 라이트맵이라든지 리얼타임 GI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프루브 볼륨입니다. 지금은 미들에서 하이엔드까지입니다. 동적 그리고 정적 모두에 어울립니다.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라이팅 시나리오를 사용함으로써 툴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 시간은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또 이들 기능은 이 종류뿐만 아니라 외관도 각각 달라집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외견하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바이러먼트 라이팅입니다. 스카이박스 3개가 있는데요. 글로벌 이미지 안에서 가장 짧은 것입니다. 그라디언트 그리고 스카이박스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에서는 알기 편하도록 구체형 엔바이러먼트를 결과가 그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컬러는 하나의 색을 설정하면 그것이 반영되는 대단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빛이 전체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암영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스카이, 이퀘어트, 그리고 그라운드 세 가지 색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면의 방향에 따라서 변화하고 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 형태로 반영됩니다. 네, 마지막 여기서는 파란색은 파란색, 그리고 그라운드는 빨간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빨간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박스입니다. 설정된 스카이박스의 색상이 반영됩니다. 스카이박스의 UR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아래쪽은 재색입니다. 이게 그라데이션이고요. 스카이박스가 설정된 씬에서는 틀림없이 틀리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또는 구름이 있거나 하고에는 하늘색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라디에이터로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URP의 샘플의 오아시스 씬에서는 스카이박스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바이러먼트 라이팅은 그라디엔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업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 베이크드 인 다이렉트, 그리고 서브 인터랙티브, 섀도우 마스크 세 가지입니다. 타깃 디바이스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식을 전환해서 성능과 품질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또 라이트맵의 해상도로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고해상도에서는 상당히 깨끗해집니다. 오른쪽 장면은 가든 장면입니다. 섀도우 마스크 설정에서 라이트맵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서브트랙티브,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 이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이나 배치된 오브젝트가 오른쪽 변에서 반사된 빛을 받아서 옅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다이렉트 디퓨즈의 외관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를 베이킹합니다. 다이렉트 라이팅은 베이킹 되지 않기 때문에 캐릭터 등의 동적인 오브젝트의 그림자는 섀도우 맵에서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오브젝트의 그림자도 필요한 경우에는 섀도우 맵의 거리를 길게 설정해야 합니다. 섀도우 맵은 처리상 상당히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장거리 섀도우 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드레인지 이상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브트랙티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베이크드 인다이렉트와의 차이는 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도 베이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적인 그림자와 이 블렌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쪽에 구하고 또 가운데 그림자에 주목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적인 오브젝트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외관상으로는 이상합니다. 다만 이 모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쨌든 가볍게 하고 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블랍 섀도우 등의 섀도우 맵이 아니라 가벼운 그림자를 동적인 그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도록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구의 외관입니다. 잘 보면 다이렉트 스페큘라가 없어졌습니다. 스페큘라는 이 시점 방향으로 하이라이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베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이것은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결과와 함께 그림자도 베이킹해냅니다. 정적인 오브젝트의 그림자는 텍스처에 저장되고 또 동적인 오브젝트의 그림자는 섀도우 맵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브트랙티브에 비교하면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렌딩 때문에 서브트랙티브보다 약간 부하가 높습니다. 또 동적인 오브젝트가 그림자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부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서브트랙티브도 그렇지만 동적 오브젝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섀도우 맵과는 다른 구조로 그림자 정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적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섀도우 마스크에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라는 또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섀도우 범위 내에 있을 경우에는 정적 오브젝트도 섀도우 맵으로 그림자를 드리워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때처럼 동적 오브젝트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가 있습니다.
동쪽 오브젝트는 이 캐릭터 등 카메라 근처에 배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섀도우 맵의 거리를 짧게 유지하면서 높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트 맵의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 제한이 다릅니다. 다만 그림자에 주목함으로써 장단점이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엔라이팅 리얼타임 GI입니다. 실시간으로 빛의 세기 등의 변화가 반영되는데요. 사전에 베이킹한 정보를 바탕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베이킹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이팅 맵하고 베이크드 인다이렉트가 실시간으로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C는 스포트라이트가 안쪽의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벽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하고 좌우 벽이 안쪽 벽에 빛 반사를 받아서 주황색하고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또 어두운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바뀌는 것을 잘 관찰하면 바닥하고 좌우 벽이 약간 늦게 밝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리얼타임의 GI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여러 프레임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을 했을 때 지연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신 정도의 속도로 변화시키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해상도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유닉 6의 기본값에서는 리얼타임 GI의 해상도가 1유닛당 2텍셀입니다. 여러분께서 유니티에서 1m 1유닛으로 제작을 하실 테니까요. 1m에 2텍셀 되겠습니다. 반면 이 라이트 맵은 기본적으로 1유닛당 40텍셀입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신의 키임에 어떤 정도의 해상도가 필요한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성능상의 문제로 하이엔드 모바일이라든지 콘솔 PC용으로 전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프로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이트 맵이라든지 리얼타임 GI와 다르게 동적인 오브젝트형입니다. 따라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라이트 맵을 사용하고 또 캐릭터 등 이 동적인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오른쪽 보면은 파란색 부분이 대단히 진하고요.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오렌지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프로브는 공간상에 직접 이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해야 합니다.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할 때는 작은 신은 수작업으로도 가능한데요. 큰 신의 경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S스토어에서 라이트 프로브의 배치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툴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라이트 프로브를 보완한 단일 프로브를 사용하면은 대형 보스 몬스터와 같은 캐릭터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트 프로브 프록시 볼륨을 사용하면 단일 프로브가 아니라 그리스로 구분된 여러 개의 프로브를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V입니다. 오른쪽은 가든 씬을 사용한 라이팅 시나리오 기능의 데모입니다. 타깃은 미들에서 하이엔드형 모바일 기기 그리고 콘솔 PC입니다. APV 기능에서 이 반영을 픽셀 단위와 정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미들레인지의 모바일 기기에서는 정점 단위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APV는 고품질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고요. 라이트닝 시나리오를 사용함으로써 낮과 밤의 변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얼타임 GI와 다른 점은 이 낮과 밤의 결과를 나누어서 블렌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변화의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리얼타임 GI가 아니라 APV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다이렉트 스페큘러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다이렉트 스페큘러는 주변 배경의 반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브젝트의 광택감이 있고요. 또 주변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인바이러먼트 라이팅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적 오브젝트 그리고 동적 오브젝트 모두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다이렉트 디퓨즈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두 가지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리플렉션 프로브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표가 없어서요. 인브라이먼트 리플렉션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박스를 캡처한 것이거나 직접 준비한 큐브맵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리플렉션 프로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렉션 프로브는 영역을 설정해서 그 안에 오브젝트에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리플렉션 프로브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플렉션 프로브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먼저 에리어를 설정하고 그 안에 오브젝트의 간접 반사의 그런 인바이러먼트 프로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방마다 또는 장소마다 반사 내용을 변경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URP 썸플씬의 오아시스 씬 같은 경우에는 그 점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깃 디바이스에 맞추기 위해서는 해상도와 배치수를 최적화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로우엔드 디바이스에서는 해상도 그리고 배치수를 줄여야 합니다. 배치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유사한 방에서는 리플렉션 프로브를 사용하거나 또 실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에 맡기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베이킹 그리고 리얼타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베이킹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얼타임은 말 그대로 즉각 반영되는데 대단히 무겁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한정적인 제한된 케이스뿐입니다. 렌더링 패스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포워드, 디퍼드에는 오브젝트마다 동시에 두 가지의 리플렉션 프로브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프로브는 영역의 경계에서 블렌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두 개로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패턴은 틀라인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지면을 큰 이런 것들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가 큰 오브젝트를 하나의 그 메시 렌더러로 작성을 한 경우입니다. 매우 크기 때문에 세 가지 이상의 리플렉션 프로브의 영역 범위 내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올바른 블렌딩 결과를 얻으려면 오브젝트를 작게 분할하거나 포워드 플러스 그리고 디퍼드 플러스 중 하나를 사용해서 리플렉션 프로브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동영상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의 동영상은 APV에 대한 것이고요. 이 라이팅 시나리오 기어 등도 포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맵하고 리플렉션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각각 설명했어서 이 대상 디바이스란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 렌더링 패스 그리고 글로벌 GI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특정 렌더링 패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깃 그 게임 종류에 따른 선택입니다. 각 기능에도 사용했지만 로엔드 디바이스에도 구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 맵에서도 서브트랙티브만 사용하거나 또는 엔바이러먼트 레이팅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 5개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일정한 밝기인 경우에는 동적인 오브젝트 그런 것들은 엔바이러먼트 라이팅만을 사용해서 사용해도 큰 위화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렌더링 패스도 가장 빠른 포워드를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잡한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미들레인지 이상의 모바일 디바이스를 동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맵 그리고 섀도잉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렌더링 패스 같은 경우에는 디퍼드를 사용하고 라이트를 많이 배치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오브젝트용으로 라이트 프로브를 사용합니다. 미들에서 하이엔드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콘솔 그리고 PC를 타깃으로 하는 경우에는 포워드 플러스 디퍼드 플러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수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의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상한선을 의식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또 큰 장점으로 이 APV를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키트 배시로 만든 배경을 GRD로 최적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URP의 최신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고품질의 그래픽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따라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요건도 달라집니다. 항상 일정하다면 라이트 맵 또는 APV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맵은 타깃 디바이스에 맞춰서 유연하게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고요. 또 APV도 픽셀 단위 또는 정점 단위로 전환해서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낮과 밤 일정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APV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변화는 이렇게 주야처럼 일정하게 변화하고 또 중간은 블렌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 강도가 변화하는 경우에는 리얼타임 GI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APV로 충분한데요. 불규칙한 변화를 하는 경우에는 리얼타임 GI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라이팅입니다. 퀼 쉐이더 등을 사용해서 특수한 라이팅을 구현하는 게임에 딱 맞습니다. 디퍼드하고 디퍼드 플러스는 그리고 불透명도는 심플 라이트 쉐이드하고 같은 라이팅 개성 반복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라이트는 조금 전에 그 라이트 처리라고 라이트는 PBR을 사용한 더 리얼한 라이팅 처리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튠 쉐이더는 크게 다릅니다. 또 90년대 콘솔 게임 등에서는 이 라이팅도 모두 정점 단위로 이루어지거나 지금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라이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도 커스텀 라이팅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아트 스타일을 구현하고 싶을 때에는 포워드 또는 포워드 플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도 고려해야 합니다. 90년대 게임 중에는 이 정점 단위로 라이트 맵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니티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해상도 그 라이트 맵을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게임에는 다양한 그래픽 요건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차이, 그리고 디퓨즈, 스페큘러 차이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커스팅 라이팅의 쉐이더를 작성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또 각 렌더링 패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렌더링 패스와 그리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